자, 됐습니까? 그러면 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세트를 연습하겠죠. 1, 2, 3, 4, 5, 6인데요. 후자가 조금 어려울 겁니다. 더. 그러니까 지금 웜업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채점합니다. 1번에 3번이었고요. 틀렸으면 답을 골라놓으세요. 1번에 3번. 네. 2번에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에 5번이었고요. 수연이 표정 보니까 정답률을 알겠습니다. 이해. 한번 가봅시다. 1번 문제는 그래도 잘 맞추지 않았을까 싶은데 실수할 만했던 포인트가 계속 말을 뒤집거든요. 이랬다가 그런 말은 아니고 근데 이건 거고 하지마 이렇게 뒤집는 게 많아. 그럼 뒤집을 때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이 뭐야? 요걸 확정짓는 게 중요했던 문제다. 1번 문제 전환이 많았던 지문 어떻게 풀까? 이걸 좀 미션에 삼았으면 좋겠어. 자, 선지 분석을 내가 먼저 가볼 건데 밑에 내려와봐. 자, 1번 문제 선지부터 가볼 건데 1번 선지 해석해보면 새로운 그라운드 땅을 흔들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뉘앙스가 뭘까? 새로운 땅을 흔들었다 이런 말이면 뭔가 변화를 일으켰다. 난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받아들였거든. 그럼 1번 선지는 변화의 뉘앙스가 담겨 있겠구나. 괜찮나요? 속 뜻이 중요합니다. 빈칸 강의 들을 때는요. 2번 갑니다. 관객들의 경험이었다. 그럼 이때는 관객이라는 말이 키워드가 됐을 것 같고 3번에 outgro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별표를 좀 쳐봅시다. 자, 그리고 옆에다가 한 번만 다시 적을래요. outgross. 자, 얘 직역하면 뜻은 무엇이냐? 결과물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옆에다 똑같다. 두 개만 더 적을게. 이게 수능에서 결과물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product라는 단어가 있고요. 원래 뜻은 뭐냐? 제품이란 뜻인데 결과물이라고 쓰입니다. 하나만 더 child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애들인데 이 또한 뭐라고? 결과물이라고 쓰여요. 한번 말하고 가겠습니다. 결과물 3개 본 거예요. 1번 뭐라고요? outgross 중얼중얼해라. 2번 뭐라고? product. 3번 뭐라고? child. 이렇게 3가지가 결과물이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3번을 직역하면 박스에서 나온 분명한 결과물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4번 선지 내려갑니다. 다른 유형의 박스들의 영감을 받았다. 그 말은 다른 것에 영감을 받았다. 이게 키워드일 것 같고 5번 갑니다. 현존하는 관습에 이의를 제기했다. 도전했다. 그럼 현재에 도전했다. 그 말은 3번, 5번과 나는 반대된다고 좀 생각을 해봤거든. 그럼 3번은 박스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어야 한다. 즉 박스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고 5번은 박스를 벗어나야 한다. 이런 말 아니었을까? 그래서 3번, 5번에 반대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어. 괜찮아? 그럼 첫 문장 한번 가봐. 뒤집는 거 내가 어떻게 되나 보여줄게. 첫 문장. 자, you know, 넌 알 거야. How people, 어떻게 사람들이 always, 항상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럼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야. 이걸 우리만의 용어로 바꾸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 통념 아니겠어? 그쵸? 그래서 형광펜 들어갈게. People always tell. 먼저 잡아봐. 첫 문장. 첫 문장에 people always tell. 잡아봐. 그럼 쌤이 always tell이라고 하는 거는 통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문장. 첫 문장. People always tells. 첫 문장.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ink outside the box래요. 얘들아, 이거는 너무 많이 나오는 클리체, 약간 관용적 표현이라 알고 가자. think outside the box는요, 기존의 사고를 벗어나라 이런 의미거든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존의 사고를 벗어나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Well, 글쎄, I hate that expression. 나는 그 표현이 뭐야? 싫어. 그럼 얘들아, 난 앞에 말 싫어. 어떤 단어 형광펜 치고 싶어? hate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맞지? hate. 그럼 think outside the box라는 통념을 hate 부분에서 뭐 하려고 하나 보다? 반박하려고 하나 보다. 프레임이 잡히네요. 그러면서 나는요 get the broader meaning of the phrase 그 phrase의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져가고 싶어. 즉
to look for unexpected solution.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내라는 거야. 이 해결책은 that defy convention. defy 아주 중요한 단어 별표야. convention, 기존의 것을 defy, 뭐하라고? 거부하다. 저항하다. 이 뜻이야. 고급 어휘입니다. defy. 기억하세요. 수능 빈줄이에요. 그럼 기존의 관습을 거부하는 예기치 못한 해결책. 거기가 밑줄이 쳐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이해되나 봐. 칠판 봐. 틀을 벗어나라. 아니, 나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볼게. unexpected한 솔루션을 내야 된다는 말이야. 됐지? 여기까지. 그럼 얘들아, 요 말이 맞다면 정답 선지는 5번이 찍히는 게 맞잖아. 그치? 근데 답은 몇 번이었어? 3번이었거든요. 중얼중얼하세요. 이제 조금만 더 읽을게. Nothing wrong with that. 다음 문장이야. 그거 자체에는 뭐 한 게 없어? 잘못된 게 없어. 야, 이 말 왜 하는 것 같아? 잘못된 게 없다는 건? 잘못된 게 있을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뉘앙스 아니겠어? 그리고 다음에 보니까 but to me. 하지만 나한테는 이라고 또 한 번 전환을 해. 그래서 형광펜 들어갈 부분이 but to me에다가 밑줄을 쳐놔야 돼. 그럼 나 봐봐. always tell에서 통념 던졌어. hate에서 내가 다시 내 주장 얘기했다. 근데 다시 한번 뒤집으면서 but 그리고 뒤에 나왔던 to me까지. 야, 하지만 나한테는 말이야 라고 다시 전환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을 재반박이라고 한번 잡아볼까?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뒤집고를 한 거 보니까 결국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어디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but to me, 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합리적인 추론인가요? 맞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어볼게. Advertising, 광고라고 하는 건 is all about thinking inside the box. 어디서 생각해야 돼? 박스 안에서 생각해야 돼. 그럼 밑줄 쳐질 부분 어디예요? Thinking inside the box 밑줄이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unexpected solution에 밑줄 쳤죠? 거기는 X로 표시해 버리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 풀 때 의식의 흐름이야. 아, 여기가 중요하겠지? 근데 뒤에서 또 뒤집네? 그럼 앞에 거 털어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우리의 키워드 잡았습니다. Thinking inside the box야. 박스 안에서 생각하자고요. 근데 뒤에 나오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저 따라서 꺽쇠 한번 묶어봐요. 다음 문장에 보시면 and 나오죠. 꺽쇠. 역접일 거야? 순접일 거야? 순접일 거야. 맞지? 그 다음 문장의 주어 찾아봐. 누구야? The budget. 꺽쇠. 계속 따라와봐. 다음 문장의 꺽쇠. The dimension of the page. 그 다음 문장 the ingredient. 그 다음 문장 the most important box. 그러니까 지금 나열된 단어들 꺽쇠 친 것만 보면 다 역접일 거야? 순접일 거야? 순접이어야 돼. 그러면 미안. Thinking inside the box랑 똑같은 의미여야 되거든. and부터 다시 봐봐. 자, advertising, 광고라고 하는 건 is full of box. 밑줄만 치자. full of box. 박스로 가득 차 있어. 다음 문장, the budget, 예산도 is a box. 뭐야? 박스야. 박스 밑줄. 다음 문장 볼래? 페이지의 디멘션도 뭐야? 박스야. 또 볼래? The ingredient in the product. 제품 안에 있는 성분도 are a box. 뭐야? 박스야. 그리고 그 중에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박스는 is the strategy. 광고 전략이야. 그럼 나봐. 광고는 뭐야? 박스야.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다음 문장 보세요. if 나오는 거 보여요? 형광펜 한 번만 들어갈게. if, 나 따라서 쭉 쳐. if you can come up with 까지 형광펜이야. 그리고 다음 문장 오른쪽에 보면 come up with a great idea 또 나오지? 거기다 또 형광펜 한번 쳐봐. 자, 이건 내가 미리 알려줄게. 첫 번째 if에다가는 밑에다 써줘. 예시 1번이라고 써봐. 그리고 그 다음 형광펜 쳤던 come up with a great idea 이 부분에다가는 예시 몇 번이라고 써볼까? 2번이라고 한번 써볼래? 얘는 미리 알려줄게. 자, 그럼 얘들아, 나열되는 두 가지 예시에서는 무슨 점 골라줘야 돼?
공통점 골라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연습 한 번만 하자. 자, 왼쪽에다 이렇게 표기했으면 오른쪽으로 넘어오자. 자, 스텝 2 있는 공간에다가 열 맞춰줘. 자, 열 맞춰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쓸 거야. 예시 1과 예시 2라고 써볼 거고, 쌤이 잠깐 시간을 줄 테니 1번 예시와 2번 예시가 각각 하는 말을 정리만 한번 해보자. 오른쪽에다가 이거 정리할 때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되는 뉘앙스. Thinking inside the box. inside the box. 그게 중요했죠? 그래, 눈을 부릅떠라. 자, 됐으면 이해되나 보자. 예시 1번을 한번 봐볼게. 자, if 문장부터 바로 한번 읽어볼게요. 가보자. 자, if, 야, 만약에 말이야, you can come up with a great idea.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근데 이게 밑줄 fit within the confine이야. 그 전략의 confine, 제한 안에 맞아떨어지는 거야. 그럼 얘는 inside box야, outside box야? inside box인 거야. 이해되지? 이 박스 안에 있을 경우에는 then you are a genius. 넌 뭐야? 광고의 천재인 거야. 근데 come up with a great idea. great idea가 that is widely, 아주 대범하게 off the mark. 그 표식을 넘어섰어. 마크, 선을 넘어선 거야. And not strategic. 그리고 전략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 Then, 그러면 you are an artist. 너는 아티스트인 거지. Not an advertiser. 광고하는 사람은 아니야. 됐어? 그럼 칠판 봐봐. 난 이렇게 정리했다. 예시 1번은 결국 박스 안에 있어. 그럼 너는 genius, 천재야. 이렇게 1번. 근데 너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widely off야. 그 박스라는 경계를 왜 넘어섰어? 그럼 너는 아티스트야. 이렇게 표현했거든. 근데 그 아티스트가 좋은 말이겠어? 나쁜 말이겠어? 나쁜 말일 거야. 타겟은 광고니까. 즉 마이너스야. 나는 안 보일까봐 쌤 그럼 얘네 둘에 여러분들은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전 안 보일까봐 위에다가 무슨 점 골라야 되는 거야 또? 공통점 골라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 공통점은 결국 뭐야? 광고는 뭐 해야 된다? 박스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말에 똑같이 하겠죠. 공통점, 박스 안에서 광고는 벌어지는 거야. 자, 여기서 끝내주면 좋겠는데 또 한 번 꼬거든. 여기서 뒤를 내려가 보면 다음 문장이야. This is not to say that. 여기다 또 형광펜이야. This is not to say that. 직역하면 무슨 말이야? 대절이야 라는 말은 아니야 라는 거지. 그럼 이건 자신의 논지야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밑으로 하나 두 줄 내려와봐. 빈칸 문장의 시작이 그래서 뭐로 가? but에다가 또다시 형광펜인 거야. 그러면 not to say는 단서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어디만 보면 돼? but만 보면 돼. 그럼 나 봐봐. 이거 이해되나? 야, 공통점은 박스 안이 중요한 거야. That is not to say.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닌데 but 하지만 우리는 뭐가 중요해? 박스 안이 중요해. 뒤집는 거 또 들어갔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정답 선지 몇 번입니까? 3번. 박스 안에서 나온 결과물이어야 돼.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이것까지 이해되나 봐봐. clear outgross를 물결을 한번 치고 밑으로 또 빼봐.
내가 아웃크로스를 아까 뜻을 뭐라고 잡았냐? 결과물이라고 잡았지. 근데 이 말도 이해되나 한번 볼래? 광고의 한계를 지켜서 나온 결과물이란 얘기거든. 광고의 한계를 3번 선지에다 쓰라고. 광고의 한계를 지켜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때 아웃그로스는요, 뜬금없이 나온 겁니까? 인과관계를 따른 겁니까? 인과관계를 따라서 나온 결과물일 때 쓰고요. 그러니 관련이 있는 결과물이야? 관련이 없는 결과물이야? 관련이 있는 결과물을 말할 때 쓰는 게 3번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 좋습니다. 자, 좋은 문제였고요. 2번도 바로 가보자. 힘을 내서. 자, 오늘 문제 좋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농담이 없이 가는데 그래도 힘내줘요. 알겠죠? 6질문 너무 중요하니까. 자, 2번도 한번 가볼게. 자세 바로 잡고. 자, 빈칸 문장 들어가요. 선제 어려웠을 겁니다. 좀 꽉거든요. The natural environment, 자연적 환경. We may seek to conserve, 우리가 뭐 해야 되는? 보존해야 하는 자연적 환경은 빈칸하는 자연적 환경이다. 됐나? 오른쪽에다가 타겟 정리해주세요. 열 맞춰서 오른쪽에다가 타겟. 오른쪽에다 타겟. 그렇지. 타겟. 타겟은 뭡니까? 보호해야 하는 자연입니다. 잊지 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오답노트 모양이어야 돼. 알겠지? 우리 여름방학 얼마 안 남았다. 자, 보호해야 되는 자연이 무엇인가? 그리고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보자. 올라갈게. 보자. 야, complexity of human intervention in nature. 자연에 인간이 intervention, 개입하고 있는 복잡함이 있어. 동그라미 칠 한 단어만 골라봐. 뭘 것 같아? 가장 핵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뭘 것 같아? 나는 intervention이었거든?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intervention 하나 동그라미 쳐봤어. 개입이야. 그리고 이거는 means that, 대절해야를 의미해. 생태계가 have had to adapt. 반드시 뭐 해야 돼? 적응해야 돼. 그럼 인과관계 이해되나 봐. 인간이 자연에 개입을 했고 자연은 누구한테 적응해야 돼? 인간한테 적응해야 돼. 이런 말 본 적 있어? 자연이 인간한테 적응해야 된대요. 그리고 다음 문장 or. 쌤 여기서 or은 뜻이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or이라는 건 또한 이란 뜻도 있지만 앞에 had to는 당위성의 표현이지 얘들아. 당위성 뒤에 붙는 or은 otherwise랑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야. 그럼 자연이 적응하지 않으면 dies out. 거의 대부분 뭐 할 거야? 죽어버릴 거야. 됐어? 그럼 오른쪽에 한번 정리해 볼게. 쌤 얘가 하는 말은 이거네요. 오른쪽에 정리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 이 자연에 개입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은 인간한테 적응이 필수인 겁니다. 이렇게 잡아보자. 됐어? 그리고 얘들아, 내가 이 문제 가져온 이유가 있다. 일단 틀렸다 손 들어봐. 오늘 2번 문제 틀렸어요. 꽤 많네요. 얘들아, 2번을 읽을 때 혹시 그거 느꼈어? 형광펜 단서로 칠만한 게 좀 없다? 눈에 탕탕 튀는 박스 칠만한 것들이 없었어. For example, therefore 이런 것들이 안 나왔다고. 느꼈니? 고1 지문과 고3 지문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야. 연결사 개수야. 한 지문에 쏟아지는. 고1의 산모를 보면 연결사가 거의 모든 문장에 들어가. 그래서 난이도가 쉽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상위 학년으로 갈수록 연결사들을 뺍니다. 그럼 우리는 그 연결사가 없어도 얘가 예시인지 주제인지 그걸 알아내야 되거든. 오늘 이 지문이 그거 연습하기 되게 좋아. 연결사 없이도 어떻게 지문의 연결을 잡을까? 이게 미션이었거든요. 자, 다음 문장 읽어볼게요. 자, 지금 첫 문장 던졌고 세 번째 줄 갑니다. ancient, 고대의 우드랜드는, 그럼 고대의 삼림지대, 뭐 나무가 있는 지대, 뭐 이렇게 해석할게. 거기는 exist only in a small piece in Britain now. 현재에는 브리튼의 적은 부분에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첫 문장과 지금 읽은 문장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읽은 문장은 일반적 진술 느낌이야? 구체적 진술 느낌이야? 구체적 진술 느낌이야. 그래서 나는 ancient woodland를 꺽쇠로 묶어서 왼쪽에다가 예시라고 잡아봤거든. 그럼 얘가 예시라는 건 예시로 뒷받침을 받고 있는 앞문장. 그게 얘였지. 그럼 얘는 뭐일 가능성이 높아? 주제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 이거 아닐까? 이렇게 잡았거든. 이해되면 끊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또 가볼게. 나 영어 지문 푸는 거 진짜 방법 간단하거든. 어휘량만 보충되면 돼. 방법은 늘 똑같아. 그래서 얘들아, 오른쪽 밑에 봐봐. 맨 오른쪽 밑에 봐봐. 자, 봄쌤이 명언처럼 써놓은 게 있죠. 뭐라고 써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업 시간에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1주차부터 쓰고 있었는데 아셨을까 모르겠어요. 수업 때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알겠지? 자, 다시 올라가자. 자, 지금 ancient woodland 문장 읽었고요. 다음 문장 보세요. Many of these remnant, 아주 중요한 단어 또 나왔네. remnant, 남아있는 것. 그럼 이 남아있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그럼 이 남아있는 거는 ancient woodland 그대로 받는 거 아니겠니? 이해돼요? 그럼 꺽쇠. Many of these remnant 꺽쇠. 다음 문장의 주어도 봐봐. 또 뭐 얘기해? they 나오고 있지. 맞아요? 꺽쇠. 화살표 연결해 보자고. 그럼 지금 they 문장까지가 다 뭐겠어? 예시가 될 거야. 맞나? 그럼 잡았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 자, many of these remnant, 이 많은 남아있는 것들은요, are enclosed,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밑줄 쳐봐. Nature Reserves and National Parks에다가 밑줄 쳐봐. 찾았어? 밑줄. 그치. 여기 밑줄. Natural Reserve and National Park 밑줄. 그럼 다시 번역해 볼게. 자, 이 고대 우드랜드 중에 남아있는 것들 중 대부분은요, 자연 보호 구역이나 Nature Reserve and 그리고 National Park 국립공원에 있어요. 이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밑줄 친 게 자연 보호 구역과 국가공원이거든. 국립공원.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국립공원 누가 만들어? 인간이 만들잖아. 그럼 옆에다 써. 밑줄 친 거 옆에다가 인간이 만든 것이야. 이 키워드 왜 잡아야 돼, 아가들? 다시 첫 문장 봐봐. 인간이 자연에 뭐하고 있다라고 던져줬어. 개입하고 있다니까? 그러니 자연을 보호하는 것도 누가 보호하고 있어? 인간이 보호해주고 있어. 이 말인 거야. 좀 간단해지지 않아? 다음 문장 또 봐봐. 그러니까 그것들은 need specific protection이야. 여기서 인간이라는 말을 추론할 수 있는 단어가 어디겠어? specific protection일 거야. 구체적인 보호라고 밑줄. 그럼 이 구체적인 보호는 어디서 누가 하는 거겠어? 인간이 만든 곳에서 인간이 해주고 있어. 이 말 아니겠냐고. 되니 이거? 또 다음 문장 봐봐. The urbanization of the landscape야. 풍경이 도시화가 되고 있어. 서연 씨 듣고 있죠? 풍경이 도시화가 되고 있고요. Creation of the road and railway. 뭘 만들고 있어? 도로와 철도를 만들고 있는 거야. 다 누가 하는 행위들이야? 인간이 하는 행위들이야. 도시화, 철도, 도로. 그럼 이어지나 봐. 이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have given us, 우리한테 주고 있다. garden habitat, 정원과 같은 서식지를 주고 있고, 이 정원과 같은 서식지는 many species, 많은 종들이 thrive in,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어? 번성할 수 있어. 돼? 그럼 나 봐봐. 위에서 우리가 예시로 잡은 게 ancient woodland였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얘기 계속할 것 같아요? 철도가 만드는 서식지로 얘기 바꿀 것 같아요? 철도 얘기할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 문장을 나는 왼쪽에 이렇게 잡았어. 예시 1번 끝내놓고 도시화와 철도에 따른 자연환경 얘기하려나 봐. 예시 2번이라고 쌤은 잡아봤어. 요게 연결사 없이 흐름 잡아보는 연습이야. 괜찮아? 그럼 얘도 봐보자. 다음 문장 봐봐. 나 따라서 또 꺽쇠 쳐봐. 모터웨이 로드사이드 꺽쇠야. 그럼 이건 자동차가 다니는 길 옆을 말하는 거야.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야. 다음 문장에도 주어에다가 꺽쇠로 묶어봐. 뭐야? 로드 잡았어? 얘도 길이지. 이것도 누가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지. 다음 문장에 these 나오는 거 보여?
It is는 그럼 모터웨이 로드사이드 화살표, 그냥 로드즈 화살표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봐. 네, 돼요. 자, 그럼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이 길들은요, may be poor substitute for what they replace. 그것들이 대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좋지 못한 대체제이긴 하지만, 근데 뒤에 뭐 나왔어? but. 하지만, 그럼 어디가 중요해? 뒤에가 중요할 거 아니야. 더 읽어봐. but. 하지만, they are habitat. 그것들은 서식지일 거야. That can add more. 더 많이 더해질 수 있는. if. 만약에 properly managed. 어떻게만 된다면? 적절하게 관리만 된다면 더 더해질 수 있는 걸 거야. 됐지? 그러니 빈칸 문장 그대로 읽을게. 우리가 보존해줘야 되는 자연 환경은 인간이 개입하고 있는 자연일 거야. 그래서 빈칸 문장에 들어갈 말, 인간이 개입하고 있는 걸 거야. 잡아봤어? 자, 그럼 선지 내려와봐, 얘들아. 1번 선지 내가 그대로 직역해 볼게. Where 하면 가지고 있다, 내포하다 이 뜻이에요. 그럼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인간의 agency, 행위자의 trace, 뭘 가지고 있어? 흔적을 가지고 있어. 즉 1번 선지는 인간의 흔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흔적을 개입이라고 바꿔볼 수 있지 않아? 그러니 정답은 1번이 맞는 거야. 정답을 2번, 3번 한번 꽈본 거거든? 이해돼요? 2번 내려와봐. surviving, 생존이라는 게 would be a test, 어떤 검증이래. 그러면 살아남으면 잘한 거고 못 살아남으면 못한 거래. 얘들아, 2번 선지에는 누구의 영향력이 전혀 없어. 인간의 개입이란 워딩이 전혀 없잖아. 그럼 키워드가 없는 거지? 그래서 X 쳤어. 맞나?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만들었다 이 말이 들어가줘야 되잖아. 지호 이해돼 이거? 3번도 가봐. Not negatively. 부정적이지 않아. 긍정이다 부정이다 평가는 없었는데? 맞죠? 4번 내려가 보자. entirely X고 natural X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완전한 자연이다라는 거니까. 그럼 이건 몇 번이랑 반대가 돼? 1번 선지랑 오히려 반대를 이루지 않아? 4번은? 1번은 인간의 개입이고 4번은 자연이 온전히 만들었다 이 말이니까 반대되잖아. 5번 가보자. untouched wilderness 하면 손대지 않은 야생의 것이야. 그럼 얘도 뭐가 틀렸어? untouched가 틀리지 않았어? 그럼 4번, 5번은 뉘앙스가 어때? 비슷해. 그리고 몇 번과 반대돼? 1번과 반대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인간이 개입을 했다라는 뉘앙스니까 정답은 몇 번이 맞아? 1번이 맞아. 그치? 오늘 내가 선지를 꽈온 문제들은요, 속어를 통해서만 답이 나올 수 있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봤거든? 계속 연습해보자. 알겠지? 오늘도 유난히 힘들어해. 덥기도 해. 근데 해보자. 3번까지만 가보자. 그리고 또 잠깐 쉬면서 가면 되지. 3번. 또 갈게. 3번이야. 자, 자세 바로 잡고요. 가요. 자, 빈칸 문장 보세요. 또 들어가요, 저. 자, 빈칸 보니까 The distribution of U.S. farm homestead입니다. Granted to pioneer settler래요. 번역해 드릴게요. is가 본동사니까 거꾸로 읽어가 보면 선구적인 정착민들에게 granted, 주어졌던 US 농장의 홈스테드 밑에 나오죠? 자영 농지랍니다. 그냥 정부가 시민한테 준 건가 봐요. 자, 그 자영 농지의 distribution, 분포는 classic case of blank, 빈칸의 전형적인 경우다. 됐나요? 왼쪽에다 써보세요. case of 빈칸. 왼쪽에 케이스 오브 빈칸. 왼쪽 오른쪽을 모르는 지경에 왔어. 자, 이거 또 한 번 밑에다 똑같다. 이그젬플 오브 빈칸. 자주 봤던 구조라면 끄덕 한번 해볼까요? 자주 봤어요? 그럼 결국 빈칸의 예시이다, 빈칸의 경우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빈칸에 들어갈 건 뭐죠? 주제. 맞아. 일반적 진술, 즉 주제. 빈칸에 들어갈 거 뭐다? 주제다. 그럼 지연아, 이 글은 뭐 찾으라고 바꾼 거야, 이제? 주제 찾으라고 바꾼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주 나오는 구조예요. 자, 그러면 다음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 property, 자산은, 부동산은, 그럼 이거 땅이잖아. 맞지? 야, 땅은요, allocated, 분배됐다. based on survey, survey에 근거해서 분배됐어. with regular north-south and east-west boundary로 말이야. 그런데
regardless of 뭐와는 관련이 없었냐면 the lay of the land 어떤 땅의 lay 층이라고 할까? 그 땅의 층과는 무관했어 이거거든. 그럼 일단 우리는 땅의 분포가 어땠나를 받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땅의 어떤 유역과는 관련이 없었어 나와서 나는 regardless of부터 land까지 밑줄을 일단 쳐봤어. 근데 이 말이 뭔지 못 알아들어도 된다? 이유가 뭐냐면 다음에 형광펜 칠 거 나오잖아. 뭐 나와? this, mint, that 나오잖아. this, mint까지만. 그럼 우리가 윗문장을 잘 못 알아들었어도 지금 문장이랑 합쳐서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 말인 거 아니야? 맞으면 끄덕. 네, 잘 들어. 독해 시간에는 챙겨줄 여력이 없어. 집중해야 돼.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운더리 오브 홈스테드야. 자, 홈스테드 밑에 자영농지였죠. 나라에서 받은 땅이야. 그 나라에서 받은 땅의 경계가 unrelated to boundary of watershed야. 어떤 강의 유역과는 관련이 뭐 했대? 없었대. 그럼 나 봐요. 자, this mint면 앞뒤 문장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위에서도 irrelevant 뭐가 없다 그랬지? regardless of 관련이 없다 그랬고 지금 읽은 this mint 문장에서도 뭐라고 했어? unrelated 관련이 없다 그랬지. 그럼 반복되는 키워드는 딱 하나네. 뭐와 관련이 없는지를 찾으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치? 그래서 지금 문장에 여기 밑줄 칠게. unrelated to boundary of watershed까지 밑줄 한번 쳐봐. 그리고 오른쪽에 적어보자. 결국 오른쪽에 똑같이 적을게. 우리가 땅을 받았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땅이나 아니면 강의 유역과는 무관했어 이 말인 거잖아. 이걸 단서 1번이라고 내가 잡아놓을게. 반복되는 말 그냥 기계적으로 찾은 거야. 됐지? 더 어렵게 풀게. 그 다음 문장 봐봐. 자, 형광펜 칠 건 썸이야. 그럼 얘들아 썸 나오면 짝꿍으로 뭐 잡아야 돼? other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other? 그럼 여기 썸 있고 바로 다음 줄 보니까 other이 나와. 그럼 아가들 또 나 봐. some, other 두 가지는 나열되면 또 무슨 점이야? 공통점을 또 골라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럼 some 문장 읽어볼게. 야, 일부 자영농지들은 were high, 고지대에 있었고 and dry, 건조했어. 예슬? 그리고 other homestead, 다른 자영농지들은 were lower, 더 지대가 낮고 wetter, 더 지대가 축축했어. 그러면서 but subject to, 뭐의 영향을 받았냐면 flooding, 홍수의 영향을 받곤 했어. 그럼 윗지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낮은 지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어. 그리고 칠판 고지대를 받든 저지대를 받든 그건 땅이나 강의 유역과는 뭐 한 거겠어? 무관했던 건 거야. 그 말을 깔고 읽어야 돼. 괜찮아? 그리고 다음 문장 더 읽어볼게. downstream landowner 그리고 저지대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could not control 통제할 수가 없었어. erosion, 침하나 부식이란 뜻이고요. and run off 밑에 나와 있죠. 땅 속으로 흡수되지 않고 흐르는 유수랍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할 수가 없어? 통제할 수가 없었어. 됐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맞냐면 뭐야 왜 전혀 딴소리 하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이 맞아. 그래서 가져온 문제거든. 그 다음에 형광펜 단서가 보여. 뭐 나왔어? thus 나왔지. thus. 그럼 얘들아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야. some, other, 그리고 마지막에 뭐야? thus야. 그럼 some과 other에서 하고 싶은 말을 어디서 정리하고 있을 거야? thus에서 정리하고 있을 거야. 그러니 그 부분까지만 힘내서 읽어보자. thus, 즉 uphill landowner, 더 위에 있는 지주들의 효과, 영향력이 could harm another landowner downhill, 밑에 있는 지주들을 해칠 수 있었다. 돼요? But 하지만 the lower landowner, 더 저지대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had no option, 뭐가 없었어? 선택지가 없었어. 자, 반복되는 말이 딱 하나 나왔어. had no option의 밑줄이야. 뭐가 없어? 선택지가 없어.
이 말 어디에 똑같이 나왔지? does 형광펜 쳤던 거 바로 위에 보시면 could not control의 밑줄이야. 뭐 할 수가 없었어? 통제할 수가 없었어. 이 말이야. 괜찮아? 그럼 나 봐봐. 쌤 우리가 단서 1번은 이 말을 잡았고요. 지금 some, other, thus까지 이어져서 단서 2번이 또 나와요. 단서 2번은요. 사람들에게 컨트롤할 수가 없고 선택지가 없다는 건 그냥 결정권이 없었다. 이 말이 끝인 거 아니야? 그럼 결국 정부가 부여한 땅이라고 하는 건 실제 땅이나 강의 유역과도 무관했고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이게 끝이야. 그럼 우리는 얘 두 가지를 합쳐서 가장 괜찮은 정답이 뭘지를 속어를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어. 맞지? 오늘 이래서 어려운 문제들이거든? 자, 그럼 1번부터 봐봐. 어디가 어떻게 아닌가가 더 중요해. 박지원, 보세요. 자, 1번 가봐요. Shifting boundary야. 직역하면 이거다. 경계를 바꿨어. Depending on 뭐에 따라서 pioneer, 선구자들의 이득에 따라서 경계를 바꿔줬다 이 말이야. 그럼 너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따지면서 맞춰서 바꿔줬단 얘기야. 그랬어? 일방적으로 배분했어. 일방적 배분이야. 바꾼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X7 단어가 뭐예요? Shifting X7 거고 Interest도 X7 거야. 이득을 따지지 않았잖아. 신수아 듣고 있어요? 네. 2번 선지 내려와 봐요. Land boundary, 땅의 경계였어. 근데 이게 reflecting,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waterway를 along, 따라서 경계를 가져갔대. 얘들아, waterway면 강 아니야? 근데 여기서 말했잖아. 강의 유역과는 뭐 했다 그랬어? 무관했다고 했잖아. 그럼 무슨 단어가 안 돼? along이란 단어는 아닌 거야. 이건 전혀 없는 말이잖아. 맞지? 이게 속어야? 3번도 가보자. conflict between native and pioneer. 그 선구자들과, 즉 개척자들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나왔어요? 안 나왔죠? conflict X예요. 탈범주잖아. 4번 가보자. ineffective setting of a boundary. 경계선이 비효율적이었다. according to 뭐에 따랐기 때문에? 자연적 경계에 따랐기 때문에. 7번 단서 1번에 뭐라고 했지? 자연적 경계와는 뭐 했다? 무관했다. 근데 얘는 뭐라 그래? 따랐다. 그럼 무슨 단어가 안 돼? according to가 안 되는 거야. 얘들아 1, 2, 3, 4는 빼박으로 아니지. 그럼 답 될 게 몇 번밖에 없어? 5번밖에 없거든. 맞지? 그럼 5번 내가 한번 읽어볼게. 인공적인 경계. 이게 not matching natural. 자연적 경계와 부합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럼 일단 이 말은 단서 1번 받아가는 거야? 2번 받아가는 거야? 자연적 경계와 부합하지 않은 인공적 경계래. 그 1번 받는 거야? 2번 받는 거야? 1번만 받는 거 아니야? 맞아 얘들아. 이게 중요한 말이야. 지금 쌤 정답 선지 5번은요. 단서 1번과만 해당될 수 있는 동일 진술이에요. 내 말 맞니? 그럼 지금 몇 번은 답으로 포함되지 못하고 있어. 단서 2번은 언급한 적이 없거든요. 맞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개 중 가장 적합한 건 몇 번밖에 없어? 5번밖에 없어. 그러니 답은 몇 번이야? 5번이라고 골라가야 되는구나. 이 판단이라고. 괜찮아? 야, 이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잘 들어줘야 돼. 이게 이유가 뭐냐면 나 봐. 김하늘도 봐. 졸리지 오늘? 나 봐. 야, 이게 내가 내 판단이 맞을까 안 맞을까 확신이 없단 말이야. 수험생들은. 그치? 그럼 나 같으면 이 문제 만났을 때 야, 이 말은 하나도 안 하는데 이거 답 5번 맞아? 라고 난 헷갈렸을 것 같아. 근데 그래도 된다라는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가 어려우면서 재밌는 게 이거야. 이 지문 아무리 공부해봤자 이거 수능이 안 나온다니까. 그럼 니네들이 공부할 때 포인트가 어디 맞춰줘야 돼? 내가 실전에 들어갔을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 이 시나리오가 우리한테 경험치로 쌓여야 된다고. 그러면 아무거나 지금 할 수 있어. 이 시간에 100일 남았잖아. 100일 이것들아. 얼마 안 남았어. 눈 감았다 닫으면 끝나. 그 시간 안에 우리가 효과가 있으려면 오른쪽 밑에 읽어요. 가장 중요한 건 수업 때 집중하는 것이라고요. 알겠죠? 알겠디? 제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306명으로 넘어섰습니다. 299명의 마일벽을 넘어서 하루에 1명씩 증진되고 있는데요. 이 영상 올라는 건, 영상 올리는 건요. 사실 여러분들 보라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그로 끄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자네들은 어디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하지.
알겠지? 좀 집중하면서. 자, 뒤에 4, 5, 6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시간을 보니까요, 이게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서 힘을 내. 5, 6번만 갈게요. 5, 6번만. 어때요? 5, 6번만, 5, 6번만. 네. 졸리면 얘기해줘요. 우리 시골집 가면 할머니가 옆에서 계속 부채질 해주잖아요. 내 새끼 밥 잘 먹으라고. 제가 옆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5, 6번 풀 거고요. 제가 6분까지만 기다려드리겠습니다. 4번은 오늘 과감히 뺄게요. 자, 5, 6번. 6분 갑니다. 기지개 한번 피자. 아! 기지개 한번 펴. 올려. 기지개 펴. 날 너무 재밌게 보지 말고 펴. 그죠? 펴. 서로 냄새나면 어쩔 거야. 쌤은 데오드란트 뿌렸고 괜찮고. 펴. 됐죠? 여러분들 채취가 왜 나는지 알아요? 해성여고 1학년 지문에 있던 거예요. 땀이 피부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와 닿아서 그렇고요. 박테리아를 없앨 때 데오드란트가 좋습니다. 우리 언니도 자기 살 냄새 맡는데 나 냄새 나나 안 나나? 됐지요? 한 2문제만 더 끝내자. 알겠지? 2문제. 자, 5, 6번. 제한 시간 6분 드려요. 준비, 시작. 졸면 안 돼. 졸면 수능 때 또 졸아. 졸지 마. 제가 돌아다니며 1등급의 바람을 불어 넣어 드리겠습니다. 잠기시나 물러거라. (1등급의) 바람이에요. 신수아 씨, 집중. (3분) 지났어?
남은 시간 1분.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6분. 목 한번 풀겠습니다. 뒷목을 한번 젖혔다가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럴 때 또 전구 보지 마세요. 눈뽕 옵니다. 안 보여요. 저 보세요. 준비됐죠? 자, 5번은 내가 선지 변형을 안 했고 6번 문제는 선지를 바꿔봤어. 5번, 6번 이랬고 자, 5번의 정답은 4번, 6번의 정답도 4번. 이었어요. 자, 오답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틀렸다. 손 들어주십시오. 5번 자랑스럽게 네. 오,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6번 문제 틀렸습니다. 6번. 예, 나이스. 아, 좋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한번 바꿔볼게요, 선지를. 알겠지? 한번 그렇게 꽈서 연습을 해보자고요. 자, 5번부터 달립니다, 여러분들. 제자님들 딱 10분만 집중하십시오. 알겠죠? 10분 가. 누가 시계 보냐? 15분이야, 사실은. 15분만 집중해. 알겠지? 가자. 자, 밑줄 문장 읽어갈 거야. 밑줄 문장 볼 건데 시작되는 부분이 어딘가 봐. 뭐부터 시작이야? Reflecting on부터 시작이야. 맞아? 자, 읽어볼게. Reflecting on this circumstance. 이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와이즈 고릴라라고요? 그 고릴라라고요? 선생님의 대학교 친구의 첫 남친 별명이 고릴라였거든요. 자, 이거 보면서 그게 떠올랐어요. 자, 그럼 다시. 이 현명한 고릴라인 블라블라라는 사람이 동사 찾자 다음 줄에 describe 묘사했습니다. 여기가 찐이겠다. 무엇을 묘사했냐면 현대 인간을 as 이거로써 묘사했습니다. Prisoner of a mother culture. mother culture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엄마 문화의 죄수로서 묘사를 했대요. 그리고 이것은 즉 employed 사용됐습니다. Prison industry 감옥 산업에 사용됐어요. Prison industry는 consuming the world 세상을 소비하는 것이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잖아, 그치? 자, 그런데 나 따라서 와봐. 쌤, 일단 우리한테 중요한 건 오른쪽에다 쓰는 거야. 나는 안 보일까봐 위에 적는데 여러분들은 밑줄 문장 오른쪽에 적으세요. 아시겠죠? 자, 얘도 똑같이 묻고 있는 건 뭡니까? 타겟입니다, 타겟. 다만 나는 프리즌 인더스트리가 뭔지 모르겠고 마더 컬처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묘사를 했던 건 more than human. 누구를 묘사한 거야? 현대인에 대한 묘사였어. 그럼 나한테 키워드로 먼저 잡을 거는 현대인이야. 현대인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마더 컬처의 프리즈너고 그리고 프리즌 인더스트리에 뭔가 잡혀있어. 이게 끝이야. 그럼 나는 그냥 현대인들이 어떤 지위에 있을까 이 정도만 잡아본 거야. 근데 다만 눈에 띄는 키워드는 약간 prison, 무언가 갇혀있다라는 느낌이 강했고 맞나? 그래서 1, 2, 3, 4, 5 선지 다 봐봐. 1번에 stuck이냐 갇혔다지. 2번에 cut in 갇혔다. 3번에 engaging 얘도 뭔가 포함됐다 참여했다 이런 의미고요. 4번에 trapped in 갇혔다. 5번에 oppressed in 갇혔다. 1, 2, 3, 4, 5 뉘앙스 다 그래서 그렇게 쓴 거야. 이해될까? 그럼 다시 첫 문장으로 올라와 봐. 자, 우리의 타겟은 뭐다? 현대인이 어떠한가를 잡자 이 말이야. 첫 문장부터 가볼게. 고개 떼라 벽에서. 자, relying on economic growth야. 경제 성장에 의존한다. to 뭐 하기 위해서? overcome economic problem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제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게 suffer 이것을 겪더라. 경험하게 하더라. 무엇을요? 긍정적인 피드백의 pitfall을 경험하게 하더라. 이거거든요. pitfall 밑에 달려있지만 외워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위험이란 단어지.
그리고 얘들아, positive라는 뜻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는데, positive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때 플러스도 있지만 비례 반비례 관계를 할 때 그 비례의라는 단어도 있어. 얘들아, 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는 차이가 뭐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냐잖아. 여기서 비례를 positive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럼 무언가 계속 오르거나 계속 떨어지거나 이렇게 같게 움직이는 피드백, 순환의 함정에 빠졌다 이 말인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첫 문장에 밑줄 친 게 a positive feedback pitfall에다가 일단 밑줄 쳤어.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더라고. 이해돼요 이거? 다음 문장 또 봐봐. 야, government, 정부는 encourage, 장려하는데 increased economic production이야. 증가되어진 경제적인 생산을 장려할 거래. as a means of lifting. 끌어올리는 수단으로서 말이야.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을 out of poverty. 어디에서 벗어나게 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and 그런 다음에 satisfying the demand of the rich. 부자인 사람들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돼. 그런 방법으로서 경제적인 생산을 높이는 걸 장려했대. 됐니? 뒤에 조금만 더 읽어볼게. but, 하지만. 그럼 어디가 중요하겠어? but? 뒤가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형광펜 들어가자. but에다가 먼저 형광펜 잡아봐. 그럼 뒷부분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살려놓고 읽어볼게. 야, but 하지만 the appeal of the resulting new product. 그 결과로서 나온 새로운 제품의 매력은 말이야. 됐어? 그럼 새 제품이 만들어졌고 새 제품의 매력은 create 또 만들어냈어. new want. 새로운 want. 바라는 것을 또 만들어냈어. 돼? 그리고 new want는 that gets satisfied. 만족될 수 있을 거야. with a new income. 무엇으로? 새로운 소득으로 또 만족이 될 거고 이 새로운 소득은 generated from yet more productive. yet more production. 더 많은 생산으로 유발되어야만 해. 괜찮아?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오른쪽 와봐. 쌤, 우리가 이 부분 단서를 잡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뒤니까요? 벗의 뒷부분이니까 얘를 먼저 잡아보자. 그리고 벗의 뒷부분에서 얘기했던 게 결국 이건 것 같아. 우리가 생산을 늘렸어. 더 많이 만들었어. 그랬더니 또 다른 수요가 발생했어. new want. 또 다른 수요가 발생했더니 얘는 뒤에 그대로 나온 대로 써볼게. new want는 또 새로운 소득이 있어야 해. 그리고 또 이런 새로운 소득은 또 뭘 만들어야 돼? 또 많은 생산을 만들어야 돼. 그럼 얘들아, 첫 문장에서 우리가 밑줄 쳤던 게 긍정적인 순환의 함정에 빠졌다 이 말이었거든? 그럼 얘를 높였더니 결국 또다시 뭘 높여야 되는 문제가 됐다는 거야. 생산을 또 높여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근데 이해하기 좀 어려웠을 수 있거든? 다음 문장 또 봐봐. in other word 또 나오지. 그럼 여기 형광펜 아니야? 쌤, 왜 그래요? but 뒤가 중요해서 키워드 어렵게 잡긴 했는데 in other word가 나왔다는 건 앞뒤에 같은 말 할 거다 이 얘기잖아. 반복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맞지? 그리고 뒤에 읽어보자. 야, 다시 말하면 people worked to earn money.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해. 돈은 왜 벌어? satisfy want.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야. but 하지만 therefore 그들의 이런 원하는 걸 얻고자 돈을 벌려고 일하는 노력은 result in production of goods. 또 뭘 만들어내? 물건을 또 만들어내. including new innovation. 새로운 혁신을 포함해서 말이야. that 그리고 이것은 when marketed 시장에 홍보가 됐을 때 increase other desire 다른 사람의 열망을 또 부추겨. 돼? 나 봐봐. 생산을 해. 수요가 나타나. 그래서 뭘 벌어? 돈을 벌어. 그래서 또 뭘 만들어? 생산을 만들어. 그럼 또 뭐가 해? 수요가 생겨. 그리고 또 돈을 벌어. 또 만들어. 순환. 되지? 계속 뭔가 순환된단 말인 것 같아. 다음 문장 봐봐. Those others then 나지. 그런 사람들은 형광펜 then 그리고 나서 왼쪽 봐. 쌤, then이라고 하는 건요. in other word를 과정 1이라고 하겠습니다. then은 전혀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어서 과정 몇 번 얘기해 주는 거야? 2번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럼 결국 but 뒤부터 then까지 계속 무슨 말 하는 거야? 같은 말 하는 거야. 또 돈 벌어, 또 뭘 사, 또 뭐가 발휘죠? 또 만들어, 또 돈 벌어. 순환. 됐어? 자, 그럼 여기까지 잡았으니 내가 선지만 한번 분석해 볼게. 봐봐, 오늘 포인트는 속어라 그랬어요. 1번 보세요. stuck in, 갇혔어. overproduction, 과잉 생산해. 뭐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여. 맞나? 뭔가 계속 생산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뒤에 이 말이 틀리지 않았어? exceed consumer demand가 틀리지 않으니? 소비자의 요구를 벗어나는 과잉 생산인데 수요가 있으니까 생산을 했잖아. 다르지 않아? 그럼 나는 exceed가 틀렸다고 생각했어. 선생님의 속어 근거를 납득하셔야 돼요. 자, 2번도 가볼게. Caught in a scenario. 이 시나리오에 갇혔어. Where the law of the jungle. 뭐야, 정글의 법칙은 뭔 말이야? 고릴라? No, no. 그럼 정글 X. 나올 여지가 없죠. 3번 들어갑니다. Engage in cooperative competition. 회사 간의 경쟁에 참여했어. Market dominance. 시장을 뭐 하려고? 지배하려고.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없죠. 전 도미넌스도 X 칠 거고요. Cooperative competition도 X 칠 겁니다. 4번 갑니다. Trapped in endless cycle. 끊임없는 사이클에 갇혔어. 이 endless가 첫 문장에 밑줄 쳤던 positive feedback일 것 같아. 순환이 긍정적으로 된다는 건 계속 오르고. 근데 뭐가? consumption, 소비가. and 그래서 leisure, 자원이 exertion, 뭐 돼? 고갈돼. 자원이 왜 고갈돼? 뭔가를 계속 만들어내니까. 소비하고 원하는 게 생기고 만들어내고 또 소비하고 또 원하는 생기고 또 만들어내고. 정답 4번. 5번 갑니다. 정부 통제 경제. 정부가 통제했니 경제를? 아니. 근데 5번 왜 썼어? 계속 정부가 장려하고 이 말 때문에 쓴 거 같잖아. 속어를 통해 답이 될 건 몇 번밖에 안 보여? 4번밖에 안 보여. 맞아요? 얘랑 비슷하게 풀렸던 게 6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좀 더 집중합시다. 갈게요. 자, 여러분들 6번 문제는요. 제가 선지부터 직독직해 정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안 됐던 건 계속 받아 적어봐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알고리즘의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최적화한다. 알고리즘의 데이터 처리의 효율성을 최적화한다. 그 말은 알고리즘 처리 과정의 최적화인 것 같아. 알고리즘 처리 과정의 최적화. 1번 직역이고 2번 의역으로 순서대로 풀어줄게. 이해됐으면 끄덕 좀 해줘. 네. 자, 2번 볼게요. 1번 직역입니다. 웹사이트 플랫폼을 개선하는데 독점적으로 집중했다. 그 말은 웹사이트 개선이 중요했다는 거지. 3번 가볼게. Depend on legal principle to regulate coding law. 코딩하는 법칙을 규제하기 위해 법적인 원칙에 의존했다. 이게 직역이고 법을 통해 코딩을 규제했다. 이 말인 것 같아. 4번 가볼게. dictate, 선언했다. normative framework, 규범적인 프레임워크를. 그리고 그 규범적인 프레임워크가 contemporary life, 현대의 삶을 관장했다. 됐어? 그럼 결국 규범적 틀이 현대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선지 변형한 문제라고 했어. 자, 이번엔 5번 한번 가볼게. 유저들의 수요에 반응하여서 매우 개인화된 코드를 만들었다. 그럼 이거는 사용자에 맞는 개인화된 코드를 만들었다.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빈칸 문장 먼저 봐야 되겠다. 가볼게. 자, 빈칸 문장 봐봐. As more and more of our action, interaction and transaction 이렇게 가네요. 주어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상호작용, 그리고 우리의 거래. 이 모든 것들이 are mediated through digital technology야. 디지털 기술로서 중재되거든. mediated, 중재되거든. 그러면서
Those who write code. 코드를 적는 사람들은 점점 빈칸한다. 여기까지야. 그럼 우리의 타겟에다가 꺽쇠를 묻자. Those who write code. 이 사람들이 타겟이지. 그럼 뭐 만드는 사람들 찾아야 돼? 코드 만드는 사람들 찾자. 이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그럼 같은 꺽쇠로 묶을 만한 게 보이지 않니? 누구? 소프트웨어 디자이너, 엔지니어겠죠. 꺽쇠. 그럼 단서 1번 벌써 나온 거 아니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소셜 엔지니어가 되고 있어. 그럼 밑줄 칠 단서는 어디야? 소셜 엔지니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뉘앙스 봐봐. 소프트웨어에서 끝나는 것 같아. 소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단 말 같아. 사회적인 영향력. 그래서 마지막에 밑줄 친 소셜 엔지니어 오른쪽에다 써봐.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게 여기서 뽑혀야 돼. 그래서 나는 1번, 2번을 이걸 보고 뺐어. 1번도 데이터 처리 과정에 대한 얘기였고 2번도 웹사이트 플랫폼에 대한 얘기야. 1, 2번은 소프트웨어에 국한된 진술만 하고 있어. 적는 애가 있고 안 적는 애가 있네요. 뭐가 맞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1, 2번은 소프트웨어에 국한된 선지야. 근데 지금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땐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좀 확대한 느낌이었거든. 납득이 되니? 요런 게 예리하게 보는 거야. 자, 그럼 다시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 보자. 어쨌든 정답 고르려면 반복은 봐야지 빼박이거든. 자, 첫 문장 가. In the early day of commercial internet. 최근에 인터넷에서 scholar, 학자들은, 자, 지호 첫 문장 올라올게요, 이제. 자, 학자들은 발견해냈습니다. 대절이야를요. 사이버 공간에서 컴퓨터 코드는 작동하더라고요. As a kind of law. 일종의 뭐로? 법으로서 작동하더라고요. 다음 문장. Not law as we know it. 우리가 아는 법이 아니라요. But, 다음 문장이야. But a different kind of law. 다른 유형의 법이었어요. 이 법은 embedded in the tech에 있어. 기술 그 자체에 embedded, 뭐 되어 있는? 끼워 들어가 있는 다른 유형의 법이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말하는 건 사이버 공간에서, 즉 컴퓨터 코드가 만들어낸 법을 말하는 거야. 맞죠? 다음 문장 갑니다. Whenever we use an app, platform, smartphone or computer. 우리가 무엇을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we have no choice but to. 자, 얘도 수건데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길죠.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얘가 수거거든요. 뜻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have no choice but to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 나는 뭐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 strict law,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That are coded into this technology. 이 기술 안에 코드화되어 있는 이 엄격한 규칙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자, 그럼 오른쪽에 정리하는 거 이해되나 봐요. 컴퓨터 코드가 곧 법이야, 법. 맞지? 그리고 이 법은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 이 말은 이것들을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야, 진술이. 그리고 다음 문장에 아까 배웠던 거 또 나와. Some rules에다 형광펜 쳐봐. Some rules. 그럼 여러분 some 나왔으니까 또 뭐 찾아야 돼? other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몇째 줄이라고 말 안 할게. 어디 있어? other rules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 보여? 그럼 쌤 봐봐. 모두가 반드시 따라야 돼. 이제 이에 대해서 some rules 경우 1번인 거야. 그리고 other rules 다른 경우도 있어. 근데 어떤 규칙이든 간에 결국 모두가 반드시 뭐 해야 돼? 그 법을 따라야 해. 맞아?
그래서 경우 1번은 되게 상식적인 법의 경우고 경우 2번은 코드에 특화된 법의 경우 막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거든. 근데 어찌됐든 하는 말은 이거네. 빈칸에 들어갈 말 모두가 그 법을 뭐 해야 돼? 따라야만 해 이 말인 거야. 그러니 마지막 문장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인데 사회를 만드는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어. 그만큼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커졌으니까.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 그들이 만든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그들이 만든 법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런 류의 말이 들어가줘야 맞는 거야. 이해되면 끄떡 한번 해봐. 자, 그럼 그 기준으로 내가 속어를 들어가 볼게. 아까 1번과 2번은 똑같아 보여? 소프트웨어에 한정했기 때문에 1, 2번은 틀린 거야. 모든 생활을 할 때 이걸 따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맞죠? 3번 가볼게. 법의 근거에서 코드 법칙을 만들었어. 법과 별개야. 법과 다른 유형의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럼 나는 여기서 depend on이 틀렸다고 생각했어. 법에 따라 코드를 만든 게 아니라 또 다른 법을 아예 만들어낸 거야. 4번 가보자. normative 하면 규범적이니 직역의 뜻이고 얘들아, 규범적이다라는 건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말해. 와, 그럼 잠깐만.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프레임워크를 선언했어. 이거 괜찮죠? 근데 그 프레임워크가 소프트웨어에 국한된 거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사회 전반. 그래서 뒤에 무슨 말 나와? governing contemporary life. 현대의 삶을 관장한다. 이게 모든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4번 선지를 끊어봐. governing 앞뒤로 끊어야 돼. governing 앞뒤로 끊어봐. 그럼 앞에는 법칙을 만들어냈다라는 진술인 거고, 맞지? governing 뒤에는 그들이 만든 법이 영향력이 컸다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 두 가지 가장 잘 종합한 게 4번이 맞을 것 같고, 그럼 오히려 쉽게 소거됐던 건 5번의 무슨 단어? personalized가 틀렸지. 모두가 개인적인 요구에 필요 없이 지켜야 될 걸 만든 거니까 5번은 될 수가 없어. 괜찮지? 얘들아, 뒤에 해설지를 쌤이 넣어놨는데 해설지 보면 선지 변형한 건 선지 변형이라고 써놨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출처 대조할 때 이상하다 느낄까봐 일부러 넣어놓은 거니까 그 의도를 파악을 해주시고, 다음 지문 가져올 때, 다음 주 가져올 때는 조금 더 꽈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가치가 있도록 조금 더 배배 꽈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